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런 GV 같은 거를 그래도 한 50번 넘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분이 모인 건 처음입니다. 당연히 저 때문은 아니겠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배철수의 음악캠프 작가하고 있고요. 무비건조라는 영화 프로그램에서 출연하고 있고 음악에 대해서 글 쓰고 말하는 배승탁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반갑습니다. 빨리 그냥 오늘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요.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다들 재밌게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류승환 감독님하고 이번에 음악을 맡으신 뮤지션 장기하 씨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을 그냥 두 분을 모르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드리면 한국 영화에서 항상 보고 싶었던 게 많은 음악들이 들어가는 그래서 음악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음악 영화가 아닌데 그런 영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영화가 있어 왔지만 윌슨은 좀 그 즐거움이 특별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옛날 음악들 그리고 옛날 분위기의 연주곡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일단 두 분이서 어떻게 이렇게 같이 음악에 대해서 작업을 하게 되셨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년 전에 갑자기 류승환 감독님이 연락을 하셔서 영화 음악을 한번 해볼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요?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연락을 드렸더니 이번 영화가 이제 스토리 자체도 70년대 배경이고 이미 그 70년대 명곡들이 많이 선곡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오리지널 스코어로 채울 때 그걸 이제 밴드 음악으로 쭉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저라고 이제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그 다음에 이제 보내주셨는데 여러분이 아마도 오늘 느끼셨을 그런 재미를 저는 그때 글을 읽으면서 느꼈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영화음악이라는 거는 굉장히 영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안 중요한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 보통 감독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에게는 모험일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경험치가 많으신 분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장기하 씨에게 연락한 뭔가 결정적인 이유랄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누구나 다 처음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뮤지션 장기하의 팬이기도 했고 제가 이분한테 영화 음악을 맡겨도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너랑 나랑은의 뮤직비디오 연출을 직접 했다는 것. 그 너랑 나랑은 음악도 좋아하지만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너무 반했었거든요. 아주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기억이 굉장히 강렬해서 이 사람은 영화음악을 해도 굉장히 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마침 이 영화의 시대 분위기와 정서가 장기하라는 뮤지션과 함께 하게 되면 훨씬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은 일단은 장기하 씨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창작곡 같은 것들을 주로 당연히 담당을 하신 거고요. 그래도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게 또 기존의 곡들을 정말 영리하게 활용했다 이런 면일 것 같은데 그 기존 곡들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오로지 감독님의 선택이셨던 거예요? 아니면 장기하 씨의 조언도 좀 있었는지 그런 것들. 제가 처음 받은 시나리오에 어느 장면에 어느 노래가 들어간다는 게 다 적혀 있었고요. 그게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아, 감독님께서 미리 다 고르셨던 거예요, 네, 영화를? 네. 네, 그것도 있고 이제 그런 건 있었죠. 그러니까 음악 감독님하고 이를테면 중간에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실제 곡의 길이보다 장면의 길이가 길어서 이것을 어떻게 좀 우리가 편곡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상의를 했을 때 음악 감독님이 도저히 이때 녹음된 이 사운드의 느낌을 내는 것은 이 곡을 차라리 그 김창완 선생님한테 좀 허락을 받고 이렇게 그 편집을 해서라도 써야지 이거를 다시 뭐 손을 대고 했다가는 오히려 이 원곡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편집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 문제는 그 보통 편집이란 거는 예를 들어 5분짜리 노래다. 그럼 2분으로 편집을 한다. 그렇죠. 더 짧은 길이로 편집을 하잖아요. 네네네. 더 늘리자는 말씀을 하셔서 네. 늘렸습니다. 어떻게 늘렸는지, 그러니까 뭐 늘렸는지 모르셨죠? 보시면서. 그거는 영업 비밀이랑. 근데 나는 깜짝같이 잘 늘린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늘린 거에 대한 얘기를 거의 다 처음 듣는 거 보니까 굉장히 성공적으로 늘리시지 않았나.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네. 어느 부분이 이렇게 편집이 된 원래 그 곡 자체가 전주가 긴 걸로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곡이라서 네. 라디오에서 사실 전곡을 틀기 되게 힘든 곡이고 네. 보컬이 무지하게 늦게 나오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들었거든요. 미술을 이제 먼저 보신 분들, 시사회에서 보신 분들한테 산울림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가 진짜 결정적인 장면에 나온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지 마. 나 볼 거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런 어떤 격렬한 액션 장면에 나올 거라고는 저는 전혀 상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는 사실 그게 액션 템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 산울림의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가 저한테 그 가사의 뉘앙스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왠지 엄청 격렬하고 심지어 약간 폭력적일 정도의 느낌이 저한테 있어요. 그 예전에 산울림의 예전 공연 모습들을 보면 그 막 양복 입고 그 기타를 연주하는 그 모습이 그 뭔가 이 균형이 깨져 있는 그 느낌에 그러니까 그게 뭔가 저한테는 굉장히 개성 있고 거칠고 그래서 항상 어려서부터 그 음악을 들으면 뭔가 그런 장면들이 떠올랐었어요. 완전히 그 전혀 다른 쪽의 장면들 위에 그 음악이 흐르면 굉장히 멋지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인상적으로 보신 게 아닐까 싶고, 아무래도 이제 또 산울림 하면은 장기하 씨도 너무 반가우셨을 것이, 장기하 씨가 이제 항상 이제 자신의 음악에 어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두 분을 꼽는데, 그 두 분의 한 분이 또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무래도 또 김창완 씨이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산울림 같은 경우는 진짜 그때 당시에 너무나 파격이었고 아웃 오브 노웨어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듣다 보면 계보를 생각하게 되는데 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좀 강했던 게 아닌가. 장기하 씨는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세요? 영화를 보셨을 때? 저는 사실 영화를 봤을 때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상상했던 느낌이 그냥 거의 그대로 담겨 있었고, 저는 사실 시나리오 처음 읽을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긴 액션씬에 내 맘의 주단을 깔고가 사용이 된다. 거기서 뭔가 뭐라고 할까, 산울림의 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거를 액션씬에 오히려 그런 그 말씀하신 대로 템포가 느린 락 음악을 이제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영화의 스타일을 되게 많이 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식으로 음악이 기성곡이 많이 배치가 돼 있으니까 나는 이제 묻어가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편한 마음으로 이제 수락을 했던 건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197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 그리고 장기하 씨가 음악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대중음악의 오래된 미래 같은 뮤지션이다. 즉 예전 것들을 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지금 현재 세대들이 듣기 좋도록 이렇게 풀어낸다, 그런 의미일 텐데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여기에 어떤 톤 앤 매너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하 씨 음악만 다른 시대의 음악을 그러니까 장기하 씨가 직접 만든 창작곡들 다른 시대의 톤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그래도 장기하 씨가 그동안 해왔던 구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적응이 좀 빨랐겠다 싶은 생각도 있었거든요. 네, 사실 이게 영화 음악을 처음 요청을 받았는데도 좀 약간 겁 없이 좀 수락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제 70년대 락 음악이라고 하면 제가 장기하 얼굴들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고 가장 많이 참고했고 가장 많이 사랑했던 그런 종류의 음악이기 때문에 뭐 다른 이렇게 영화 음악을 만드는 스킬이나 이런 건 몰라도 그런 음악에 대한 이해도에서는 제가 사실은 어디 가서도 꿀리지는 않는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질문이 뭐였죠? 이게 공문서답이 아니죠? 자신 있으셨다 이 정도죠.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생각 가지고 처음에 이제 조금 이렇게 데모를 스케치를 몇 곡을 해가지고 이를테면 이런 느낌인가요? 라고 이제 감독님께 들려드렸는데 정확히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게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 일이었는데 그래서 자신감이 이제 더 생겨가지고 마치 그 춘자가 이래서 권상사 하는구나 얘기했을 때 권상사가 이러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데모를 계속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좀 궁금합니다. 뭐냐면 영화 음악가 그러니까 스코어 영화 음악의 모든 것 같은 작품들을 보시면 그 영화 음악에 대한 다큐멘터리거든요. 어떤 영화 음악가는 시나리오만 보고 작곡을 다 끝내는 영화 음악가도 있고요. 아니면은 장면을 보면서 동시에 이렇게 작곡을 해서 약간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기깎기를 맞추는 그런 영화 음악가들이 영화죠. 미키마우스 한다. 어떤 타입이었었어요? 이번 작품에서는 장기하 씨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통상적으로는 촬영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가편집본이 일단 나온 다음에 음악 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통상적인 걸 몰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촬영도 들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테마를 만들었고 이제 시나리오를 본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통상적이라 하면 이제 일반적인 영화 음악가들이 그러니까 저는 뭐 외국의 영화 음악가들하고 일을 해본 적이 없고 이제 한국의 그 여러 음악 감독님하고 일을 해봤는데 일단 대본을 보고 아무리 얘기하고 뭐 그래도 이제 가이드 음악으로 우리 레퍼런스 같은 걸 찾아서 듣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작곡하고 만들고 하는 거는 편집이 다 끝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 변덕이 심해서 계속 편집도 바꾸고 막 이래가지고 그 영화 음악이라는 것이 사실 그 타이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서 아주 정말 그 0. 몇 초 몇 프레임 차이로 이렇게 막 굉장히 막 엉망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기가 막혀지기도 하고 해서 음악 감독님들이 이제 하도 그런 거에 당하니까 야 편집 다 하면 시작하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워낙 일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이제 장기하 음악 감독님은 처음 하니까 이제 그런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만들어서 저한테 보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저는 그냥 좋다고 한 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서 또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계속 좋다고 그러고 알아서 만들어주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오는데 이번에 너무 좋았던 것은 촬영장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저희가 쓸 스코어 음악을 틀어놓고 촬영을 한 게 처음이었어요. 틀어놓고. 네, 그러니까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전부 다 이를테면 여러분들 보신 그 춘자가 다시 군천으로 돌아와서 그 진숙이를 밤에 저 부둣가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밀수할 때 밀수 작전을 필 때 나오는 그 밀수의 테마라든지 그리고 진숙이가 그 이장춘 계장을 만나고 난 아침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춘자와 만나서 그 계단에서 얘기하는 장면 같은 경우는 미리 다 음악이 나와 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우들이 일단 그 음악을 들으니까 자기가 감정의 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딱 잡고 여러분들 보시면
춘자의 연기 같은 경우에 앞부분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의 연기의 톤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이 여자가 자신의 감정적인 것들을 위장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랑 진심을 보여줄 때와의 그러니까 자기 진짜 모습이 나올 때가 달라지는데 그 음악의 도움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리고 스태프들도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그 앵글을 잡고 카메라 무빙의 속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죠. 근데 나중에 후반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음악 작업을 시작을 할 때 네. 이 양반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주위에 좀 물어봤나 봐요. 영화 음악 하는 친구들한테. 이거 원래 이런 거야? 근데 이제 주위에서 눈치껏 그냥 원래 그런 거야 하면 되는데 이제 아니 뭐 야 그런 거 여기서 뭐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작업실 갔는데 이제 저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모니터를 보면서 저는 이제 뒤에 앉아 있고 감독님 제가 좀 알아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저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이제 넘어왔는데 그 저희 진짜 그 얼마 전에 박찬욱 감독님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했더니 박 감독님이 그걸 끝까지 몰랐다면 내가 장기하고 다음 영화 음악을 알았다니 못하겠구만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저 어제 류이치 사카모토 책을 보는데 마지막 황제 그때 하셨을 때 그 베르톨루치 감독이 편집을 얘기 안 하고 다 바꿔버렸대요. 네. 그래가지고 밤을 새서 그 편집에 맞게 하루 시간을 하고 그걸 또 다 만들었대요. 와. 하루 만에. 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경우가 좀 다른 거니까. 최종 완성본에서는 그 자기가 만든 음악의 절반도 안 들어갔대요. 좀 그래도 다 썼잖아요. 내가 낫네 그러면.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 미리 좀 만들었던 게 좀 보람도 있었던 게 말씀하신 그 부둣가에서 뭐 이제 진수이가 춘자한테 칼도 겨누면서 이렇게 긴장되는 그런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정 장면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닌 그 음악을 그 깔아놓고 편집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뭐 크게 건드릴 필요가 없었고 음악을 그리고 나중에 사실 가장 좀 음악을 이렇게 이어나가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그 두 번째 밀수, 그 권상사가 합류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밀수를 하는 그 긴 시퀀스랑 후반부에 이제 수중 액션 시퀀스인데 그 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이제 음악을 만들어서 완성된 다음에는 편집이 안 바뀌었죠. 네. 거의 안 바뀌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다행스러웠죠. 거길 바꾸면 어떡하지? 아니 거길 바꾸면 진짜 작업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야 이 사람이 정말 이러다 죽는 거구나. 이렇게 벼랑 끝에 있어. 제가 그 편집 바꾸면 정말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번에 음악 작업을 하실 때 사실 뭐 제가 좀 특색 있게 들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장기하 얼굴들 그리고 장기하 씨의 음악의 역사를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혼 섹션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관악기를 엄청 많이 사용하시지는 않았어요. 이전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그런 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작업들은 조금 힘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도 뭐 사실은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 음악 할 때 브라스 악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뭐 편곡을 어떻게 하는지도 뭐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모를 만들어 보낼 때도 당연히 브라스는 안 넣고 계속 보내고 이제 웬만하면 그거 안 쓰고 좀 전체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던 중에 이제 작업이 초중반부로 넘어가니까 감독님께서 아무래도 브라스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감독님께서 네,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그냥 맨 땅에다가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컴퓨터로 이제 가상악기라고 해가지고 디지털로 이제 나팔 소리를 불러와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데모를 제가 직관적으로 이 정도 음에서 이렇게 편곡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악보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그거를 실제로 연주하실 분들을 섭외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색소폰 연주하시는 연주자님을 이제 작업실에 불러서 이 악보가
말이 되는 거냐,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만 좀 체크를 해달라고 하는 작업을 좀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뭐 그 단계에서 수정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렇게 해서 악보를 완성해서 실제 연주자들이랑 녹음을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지만은 다 해놓고 보니까 되게 뿌듯했던, 야 이게 되는구나 이게. 그러면 그 마지막 추앙신에서의 어떤 그 타악기 연주 같은 건, 네네. 그거는 원래 많이 그렇게 하시는 그런 스타일의 음악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독님께서 뭔가 그 소림축구 같은 주성치? 네, 그런 소림축구 같은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사운드를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들어봤더니 좀 그 양악기뿐만 아니라 좀 아시안 계열의 좀 규모가 큰 타악기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립국악관현악단에 가서 이제 악기와 장소를 이제 대여를 해서 저희 드러머를 데리고 가서 이제 다양한 북을 이제 더빙을 한 거죠. 이제 정말 이따만한 북도 치고 같은 악보를 여러 가지 북으로 연주를 해서 그걸 겹겹이 소리를 쌓아가지고 마치 뭐 수십 명이 같이 연주를 하는 것 같은 효과를 냈는데 그 작업도 이제 제가 처음 해본 거라서 재밌었고 결과적으로 감독님도 저도 만족을 했던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레퍼런스로 그때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그 레퍼런스로 편집 때 일단 깔아놓은 게 소림축구긴 했었는데, 그 소림축구의 음악이 사실 지향했던 소림축구의 레퍼런스가 그 70년대 이소룡 영화들이었거든요. 네. 맹룡과 강이나 정무문에 나오는 그런 음악, 그 여성 그 코러스들이 막 뭐 이런 거 막 이러고. 네. 그래서 거기 사실 그 배 이름 보시면 여기 이제 옛날 올드 팬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배가 맹룡이잖아요. 그러니까 맹룡과 강의 그 맹룡을 가져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그냥 그 시대,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의상, 미술, 뭐 음악의 분위기, 그리고 심지어 연기하는 패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70년대 정서를 그냥 그거를 재현하는 느낌이었으면 했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아직 저는 뭐 그 장기하 씨가 만든 음악의 곡 제목은 모르니까 어쨌든 그 범죄가 벌어지려고 할 때마다 등장하는 그 펑크 연주 음악이었거든요. 네. 딱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그 아이작 케이스의 샤프트라는 곡이 있어요. 그렇죠. 그 곡 같은 느낌이 많이 났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범죄가 이제 벌어질 거다라는 거를 좀 급박하게 예고하는 느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뭐랄까 돋보이는 연주곡이 아니었나, 제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실제로 밀수를 실제로 할 때 나오는 음악이다 보니까 뭐 제목도 밀수라고, 밀수 1, 밀수 2로 제목도 비슷해요. 정했고, 그러니까 메인 테마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테마가 나중에 이제 수중 액션에서도 조금 이렇게 템포나 편곡을 바꿔가지고 이제 반복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테마도 그 촬영 들어가기 전에, 맞아. 제가 촬영 중이었나?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제가 촬영 전이었어요. 전이었죠. 네. 그거를 보내드렸는데, 그거 역시 뭐 특정 장면을 염두에 둔 게 아닌데 그거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셔서 결국 이제 메인 테마로 가장 중요하게 이제 들어가게 됐죠. 지금 배순탁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샤프트의 테마 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린 시절에 되게 좋아했던 그 한국에는 특수기동대라고 소개됐었던 MBC에서 방영했었던 스와트의 테마나 뭐 기동순찰대 막 이런 거에 나온 기타 소리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거기 중독돼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음악 감독님이 그 와우 기타라고 그렇죠. 그 기타 소리가 딱 나오는데 내가 정말 지금까지 영화를 만든 게 이 소리를 쓰기 위해서였던 것인가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았었어요. 저도 그 장면에서 그 영화 음악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장기하 씨한테 좀 여쭙고 싶은 게, 여기에 정말 많은 장기하 씨 인생에서 정말 사랑했던 시절에 곡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네네. 아까 산울림곡 얘기했으니까 네네. 꼭 뭐 장기하 씨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곡들, 삽입된 곡들 중에서 이 곡, 이런 곡들은 제가 정말 좋아했고 이 장면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곡이 있는지. 사실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곡들을 꼽자면은 한대수의 하루아침, 그거는 소주 한 잔. 네, 소주 이렇게 저희 최정원 선배님이랑 김원혜 선배님께서 이제 소주 같이 드실 때 네. 나오는 그거랑 이제 종로다방에서 나오는 김정미의 바람 뭐 이런 노래들이 저는 좋아하는 노래들이 원래 좋아했던 노래들인데 이제 감독님이 이제 선곡을 하시는 곡 중에 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들도 꽤 있어서 그런 것 중에서는 제가 작업 다 마치고 나서도 계속 흥얼거리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박경희의 머문 곳 그 어딜지 몰라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 네. 네. 그리고 중간에 춘자와 권상사의 호텔 씬에서도 그 노래가 나오거든요. 네. 그 노래가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감독님은 그러면은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음악들이 한창 인기가 있었을 때, 심지어 감독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의 음악도 있고요. 여기는 아니면은 불과 4-5살 때 발표된 음악들도 있는데 이런 음악들에 대한 애정은 언제부터 생기셨던 거예요? 일단 제가 TV 광이었어요. 그래서 TV 쇼 프로그램 막 보고 하는 거를 어려서부터 너무 좋아하고 물론 이제 영화도 좋아했지만 하여튼 그런 대중문화를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저희 아버님께서 그런 영화와 음악에 대한 애정이 되게 깊으셔가지고 항상 집에서 음악 듣고 뭐 영화 보고 뭐 하는 게 저는 이게 되게 있거든. 그러니까 되게 익숙한 노래들인데 좀 저도 당황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쓴다고 했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걸 모른단 말이야 막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절에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막 더 소개하고 싶은 노래들이 너무 많은데 그 시절의 음악들. 네. 이렇게라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뭐 공부 안 하고 놀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뭐 감독님의 셀렉션이기도 하고 장기하 씨가 동경하는 시절이기도 하지만 뭐 굳이 한 사람의 이름을 꼽자면 여기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역시 신중현 씨의 음악들은 정말 위대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제가 저의 최애는 신중현, 그러니까 이 춘자와 권상사 장돌이 패거리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기 전에 그러니까 바다에서 민어회 먹는 장면 위에 깔리는 신중현 선생님의 니마 연주곡 버전인데, 네, 연주곡 버전. 제가 진짜 그 음악을 깔면서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실 음악 감독님한테도 되게 고마운 것이 대부분의 영화음악 감독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뭐 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연주곡 자체가 막 엄청난 히트를 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만든 스코어로 채우는 것을 더 원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이제 개방적으로 열려 있으셔가지고 제가 참 그런 것도 고마웠죠. 제가 그러니까 되게 편하게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근데 사실 저도 그냥 뭐 꼭 음악 감독이 아니라 영화를 보는 사람으로서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헐리우드 영화에는 예전 팝 명곡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음악 영화가 굳이 아닌데도 네. 특히 액션 영화에 정말 많고. 네.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 예전 음악을 사랑하는 또 팬으로서도 우리나라 영화에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뭐 아무런 뭐 거부감이 없었죠. 네, 너무 좋았죠. 항상 그렇게 음악이 정말 우리나라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오는, 음악 영화가 아니지만 많이 나오는 그런 영화를 많이 보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 일정 부분을 이번 밀수가 채워준 것 같아서요. 그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약간 단단히 제가 주의를 받고 왔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관객분들에게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뭐 한마디씩 하시고 다음 순서로 이제 벌써 넘어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할 말은 다 끝난다고 하죠. 다음 순서로 그냥 그러세요 감독님. 아 저는 마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저희 상품 줘야 돼요. 다음 순서가 보통 하죠. 뭐. 네네. 그러면은 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상품이 한정적이므로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제가 뽑을 수 없으니 두 분이서 꼭 뽑아 주십시오. 질문 받는 거죠? 네. 질문 받을 분을 저희 네네네. 선정해 주시면 돼요. 제가 뽑을 수는 없잖아요. 두 분이서 아무래도 주인공이시니까. 저 흰옷 입은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서 온 김혜선이고요. 제가 원래 이러는 사람이 아닌데요. 완생 처음이에요. 네. 저도 처음이에요. 제가 2000년도에 갑자기 혹도 생각이 안 나네. 주권을 네네. 그거를 제가 종로에서 보고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쭉 팬이었는데 지금 아이고야. 이 자리에 만나게 돼서요. 너무 반갑고요. 아이고. 그리고 제가 이거 15세 이상 관람가인데 네. 제가 제 딸들도 다 데리고 왔거든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아이고야. 딸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엄마의 덕질의 현장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데리고 왔어요. 잘하셨어요. 네. 감사하고요. 아이고 잘하셨네. 제가 장기하님을 엄청난 팬이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자막 올라갈 때 그 멋쟁이 명동 멋쟁이 장기하 편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조금 공개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거 궁금해요. 안 그래도 아까 제가 음악 감독님한테 되게 눈치 보였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막바지에 편집이 수정이 돼가지고 음악 감독님이 실제로 그 연안부두 막 나올 때 그 밀수품들이 군천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막 전국에 가는가를 할 때 그 명동에 그 멋쟁이로 가발까지 쓰고 이렇게 촬영을 한 것이 있는데 아주 짧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편집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걸 편집한다는 거를 음악 감독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고 음악 감독이 나중에 보고 당황한 거야. 그래서 받았는데 이상하다 내가 생각하다가 놓쳤나? 우리도 지금 제가 이제 막 개봉 홍보 일정이 서로 막 엇갈려가지고 되게 오래간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봤는데 놓쳤는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편집이 오늘 한 게 아니에요. 아니, 오늘 만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참 피할 수가 없구나. 이게 모른 척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러고 얘기하고 근데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뭐 좀 어떤 게 상징적인 이게 이 관객분들의 어떤 그 상징적인 호응의 그 시점이 되면 이제 이 장면하고 저희가 그러니까 삭제된 장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삭제된 장면들을 좀 모아서 공개를 하자 이렇게. 그래서 연안부두에 지금 1절만 나오는데 그 2절까지 그냥 완곡으로 돼 있는 그 시퀀스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뭐 그 진숙이가 빨래터에서 그 춘자하고 막 그 딱이 막 날리고 난 다음에 그 빨래터에서 씩씩거리면서 뭐 빨래하는 장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게 공개해 볼까 이런 얘기가 안 그래도 방금 전에 나왔어요. 공개하면 뭐 아무래도 뭐 유튜브나 이쪽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는. 그렇죠. 그걸 뭐 또 돈 받고 하긴 좀 그렇죠. 자, 다음.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저쪽에 검정색 옷 입고 반팔 옷 입으신 남자분 지금 웬만하면 다 반팔 입고 계셔가지고 변별력 없이 말씀드렸는데 안녕하세요. 저 인천에서 온 고등학생인데 제가 장기하 형님 엄청 좋아하고 진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차에서도 많이 듣고 진짜 형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질문 먼저 드리면 지금 이번에 음악 감독으로 이렇게 데뷔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음악 감독으로 더 활동하실 생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한번 해봤으니까 뭐 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나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긴 하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뭐 레귤러하게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본업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이제 제가 하는 모든 활동이 그렇듯이 이제 감독님과 시나리오가 맞다면 그 순간에 제가 행복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면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네, 네 앞에, 네, 맨 앞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온 방이영이라고 하고요. 우선 일단 이번 여름에 맞는 굉장히 시원한 영화 잘 봤고, 또 장기하 음악 감독님 데뷔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장기하 음악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각 씬에 맞는 음악을 구상하시면서 이건 좀 한계점이었다 하는 장면이 있으셨을까요? 한계를 느낀다. 한계점이라는 게 어떤 한계를 살짝 누가 능력의 한계? 네, 그런 느낌. 좀 벽에 부딪혔던 순간. 네. 이건 조금. 근데 어떻게 더 해야 되지? 지금 연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편집본 나오고 본격적인 작업이 들어간 다음에는 매 순간 그런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처음이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막 이렇게 눈 감고 쿠키 만지듯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제 그 금괴 밀수를 시도하다가 이제 세관에 적발이 되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진구와 엄선장이 이제 사망하는 그 시퀀스가, 그게 이제 그 감독님 말씀대로 나머지 시퀀스들은 대부분 밴드 음악으로 이제 채웠는데, 거기는 이제 밴드 음악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가지고. 그 시퀀스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거기 뭐 멜로디가 도드라지고, 그러니까 뭔가 긴장감을, 그러니까 음악적보다는 음향적으로 좀 조성을 해야 되고, 음악이지만 음향적인 음악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늘 해오던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큰 벽을 느껴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혼자 작업을 하다가 그때부터 사람을 구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사람을 불러야 된다. 이제 사람 부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실리카겔이라는 밴드에서 이제 멤버로 있는 그 김춘추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랑 같이 이제 그 시퀀스는 매주 한 번씩 만나가지고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리카겔 김춘수 씨가 쓰는 경우는 뭐랄까 사운드의 공간감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아시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에 좀 맞아요. 영향이 있었겠네요, 그죠? 네, 굉장히 음악 프로그램을 네. 다룰 수 있는 기능이 되게 뛰어나고, 되게 모든 악기와 뭐 특히 신디사이저라든지 여러 가지 사운드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도움을 좀 청했죠. 네, 이제 네 번째 분입니다. 제가 할까요? 여기 계신 분, 여기 맨 앞줄. 강동구에서 온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감독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영화를 딱 처음에 보고 느꼈던 어떤 감정이 굉장히 경쾌하고도 이야기가 넘쳐서 이렇게 지루하지 않고 굉장히 속도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영화를 보고. 근데 그게 이제 시각적인 효과로서도 굉장히 좋지만 음악이 그 역할을 굉장히 크게 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제가 가장 이제 인상적이고 음악과 화면이 되게 잘 붙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 맥룡해운에서 첫 밀수를 성공하고 나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가서 뭐 양복점에서 옷도 사 입고 할 때 이 그 분할 이분 한 명이 나와서 막 서로 기뻐하고 하면서 그때 나오는 노래가 이제 연안 부두가 나오면 어떻게 보면 되게 뮤직비디오 같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긴 이야기를 음악이 약간 그 이야기의 경제성을 부여를 해서 아주 빠르게 지나가면서도 되게 기분 좋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기억이 남아요. 근데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감독님이 지금 계속 시나리오 쓰시면서 음악을 다 집어넣으셨다고 하니까 그런 편집이라든지 음악에 있어서도 좀 염두를 하고 쓰셨는지 이제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각본을 쓸 때 계속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그런 장면들을 연상을 했고 우리가 영화 사전 작업할 때 스토리보드 작업을 하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장면들을 다 그림으로 그려서 만화처럼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음악을 막 틀어놓고 막 시간 재가면서 이 샷은 뭐 몇 초가 걸릴 거야 뭐 이렇게 막 해서 다 그런 작업을 거쳤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음악이 이 영화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어떤 시대를 회고할 때 저는 시각적인 양식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한테 70년대는 그 청각과 후각이 더 강력하게 작용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의 냄새, 그 다음에 그때 들었던 소리들, 그리고 지금처럼 깨끗한 음질의 어떤 사운드도 아니고 뭔가 막 잡음이 항상 끼어있는 상태의 그런 소리들. 그래서 음악이 사실은 훨씬 더 저한테는 빠르게 이 시대로 안내해주는 그 길잡이였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사실은 저희 이 사운드 믹싱 디자이너 분은 되게 좀 약간 시큰둥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시면 약간 그 음악 볼륨 레벨이 불편하다 싶을 정도로 막 올라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이 레벨을 유지해서 가야 되는데 저는 이 영화는 그렇게 뭔가 아주 막 우아하고 뭐 그렇게 막 아주 막 모든 것이 잘 갖춰지게 잘 다듬어진 영화이기보다 좀 거칠어도 개성이 넘치는 영화였으면 했었어요. 그래서 좀 덜컥거리고 막 이렇게 툭툭 들어가도.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어려서 봤던 70년대 영화들을 제가 어떻게 봤겠어요? 그러니까 동시상영 극장에서 마구잡이로 극장의 영사기사 아저씨들이 막 마구잡이로 편집한 모든 영화를 1시간 반에 맞춘.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시상영이라고 그래서 그 극장 티켓을 내서 2편씩 볼 수 있는 그 문화가 있었거든요. 80년대까지. 저는 그러니까 모든 영화가 1시간 반이에요. 그래서 3시간에 이렇게 2편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러니까 당연히 영화를 보다 보면 막 뭐가 툭툭 끊기고 막 음악도 끊기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옛날 영사기사님 얘기하니까 그 옛날에 극장의 영사기사님들이 얼마나 악명이 높았냐면 여러분들 그 펄프픽션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쿠엔틴 타란티노의 펄프픽션이 그 시간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 지방의 한 극장 영사기사님이 그 예전에 필름이 따로따로 이렇게 권으로 이렇게 왔는데 영화를 보다가 이놈들 남발을 잘못 적어보서 뭐 이렇게 죽은 놈이 여기서 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유명한 얘기죠. 그 시제를 맞춰가지고 상영을 그래서 전 세계에 유일하게 그 천안 아카데미 극장 관객들은 시간 순서대로 봤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영화를 본 기억이 있어서 뭐가 이렇게 매끈하게 이루어지기보다 막 툭 끊기고 갑자기 막 커지고 막 이런 게 저는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계산을 했고, 근데 문제는 난감한 순간은 그거죠. 막 계산을 치밀하게 한다고 했는데 항상 계산한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다 편집을 해서 하다 보면 막 넘쳐나가지고 뭐가 안 맞고, 그래서 편집할 때 그래서 미세하게 그 스피드 조절하고 뭐 하고 하는 이제 후반 작업 내내 또 그런 것들을 계속 맞추고 하는 과정을 거치죠. 네. 제 차례인가요? 네, 제 차례인가요? 모르겠어요. 저 뒤에 마스크 쓴 남자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구에서 김병종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아니 저희가 뭐 신분을 밝혀달라고 할 때 개인정보를 잘라서 안 밝히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 감독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네. 이게 음악 질문이 아니어도 괜찮은가요? 아 그럼요. 예. 영화를 보다가 특히나 여기 나오고 있는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분량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 하는 그런 연기들이 항상 되게 좋다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포스터에 나와 있는 주요 배우들 물론 훌륭한 연기를 펼친 걸 저희가 이제 다 봤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기 이제 장도리 일당들 중에 뭐 신민재 배우라든지 그 김충길 배우라든지 제가 이제 이런 배우들의 같이 몰려다니는 장면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게 좀 보였습니다. 그런 배우들을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그 캐스팅하실 때, 꾸리실 때 어떤 그 마스크를 가진 배우들을 좀 이렇게 장도리와 같이 이렇게 좀 엮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배우들을 좀 섭외를 하셨는지, 캐스팅을 하셨는지 그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저의 캐스팅의 원칙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영화 만들기의 어떤 지론 중에 하나인데, 연출자한테 좋은 각본과 좋은 스태프들 그리고 좋은 배우들의 구성이 끝나면 저는 감독의 역할은 한 7, 8월 이상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캐스팅 단계는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연기를 굉장히 잘해야 하고, 그리고 제가 상상하는 이미지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유머 감각이에요. 이 유머 감각이, 그러니까 뭐 사람을 웃기는 재주가 없더라도 뭔가 이렇게 유머가 통하는 게 있어야 뭔가 또 다른 그 감정 상태들에 대한 교류도 좀 빠르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 유머 감각이 좋다라는 건 선의가 서로 작용하는 사람이야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일 것. 이제 거기 이제 제 영화의 특성상 좀 체력이 좋아야 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조인성처럼 이목구비가 아주 또렷한 얼굴도 좋아하지만 신민재, 김충길, 이정수 뭐 이런 배우처럼 좀 이목구비가 질서가 없는 사람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제 영화를 보시면 이렇게 항상 좀 제 영화를 유심히 보신 관객분들이라면 항상 제 영화에 보면 이렇게 좀 뭔가 좀 어질러진 얼굴들을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인 취향인데 그냥 웰하게 잘생긴 얼굴에서 매력을 잘 못 느껴요. 그냥 뭔가 좀 개성이 있는 것이 좋지. 그리고 특히 이런 장면들에서는 그런 얼굴들이 그 어떤 설명이 없어도 그냥 그 인생이 좀 보이잖아요.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별다른 내가 어떻게 거칠게 살아왔고 이런 설명이 없어도 정말 그 집에서 밥이라도 함께 챙겨 먹으려면 정말 고생했겠구나 하는. 그래서 그 사실은 저하고 같이 일하는 연출부들이 굉장히 고생해요. 그 오디션 보는 단계나 이 단계에서 나도 엄청나게 많은 배우들을 보고 오디션을 보고 계속 또 이렇게 제가 또 직접 만나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그 독립 영화들을 좀 이렇게 그 게을리하지 않고 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 배우들은, 말씀하신 배우들은 제가 델타 보이즈의 엄청난 팬이라서 델타 보이즈와 튼튼이의 뭐 습도 다소 높음 이런 영화들에서 계속 멋진 연기를 보여줬던 배우들이라 그런 저예산 독립 영화들, 단편 영화들에서 그런 새로운 재능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죠. 네, 그 저희가 준비한 이 밀수 굿즈 선물은 5개가 준비돼가지고요. 이제 선물은 끝이 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이제 애매해서 혹시 나는 선물 따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중에 딱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딱 한 분만. 네.
저기 중앙에 이제 넷째 줄 네네 흰티 입으신 분. 네. 감사합니다. 뽑아주셔서. 제가 오늘로 129분 러닝타임 다 본 걸로는 10번째거든요. 정말 매 회차마다 새롭게 재밌게 잘 보고 있고요. 정말 감사하고요. 극장에서요? 네. 우리보다 많은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내 마음의 주당을 깔고 싶어서 저도 정말 좋게 봤는데 전주를 늘리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사가 시작되는 타이밍이 되게 절묘한데 권상사가 칼을 딱 들자마자 가사가 시작되잖아요. 그게 시나리오에 나와 있던 건지 아니면 편집을 하시면서 장기하 음악 감독님이나 류수환 감독님이 그 의견에 대해서 나중에 정하신 건지 궁금하고 그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자면 OST 음반 같은 걸 내실 때 카세트 테이프나 바이닐 같은 형태로 내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일단 그 거기에는 내 맘의 주단을 깔고 들어간다는 건 정해져 있었지만은 특정 가사에 특정 장면 이거는 정해져 있지가 않았고 근데 대신 몇 분짜리 노래를 몇 분 정도로 늘려야 된다는 건 정해져 있었죠. 왜냐면 그 시인의 길이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인의 길이에 맞게 저희가 이제 어느 점을 맞춰서 이렇게 편집을 할까 해서 그렇게 해서 쓱 깔아봤는데 그 대략 그 장면에서 노래가 나오는 게 멋지게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랑 이제 김춘추랑 제 양평이 형이라고 그 하세가와 그 저기 있어요. 저희 저랑 밴드 했던 양반. 그 셋이서 그거를 열심히 편집을 했는데 굉장히 그럴싸한 거예요. 거기서 싹 이렇게 가사가 나오는 게 저희끼리 일단 1차 마음에 들었는데 감독님도 그게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략 그 현장에서 요새 이제 현장에서 편집을 하니까 요새 이제 디지털 녹음을 작업을 하니까 음악을 가이드로 이렇게 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략 그 포인트에, 그러니까 권상사가 칼을 빼서 드는 포인트에 가사가 이제 팍 터져 오르는 게 이제 현장에서 편집을 하면서 이제 대략 가이드는 잡혔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가사와 절묘하게 모든 게 거기에 딱 맞으니까 그 뒤가 다 맞아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가사가 터지는 포인트는 이제 대략 이제 합의가 돼서 여기쯤인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 앞부분 또 편집도 조금씩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음악 감독님이 사실은 이게 기술적으로 이게 편집하기 쉽지 않다. 막 그랬었는데 저는 그냥 바쁜 일 있어서 전 다른 거 이렇게 하루 가는 척하면서 이제 계속 피해 다니고. 근데 어느 순간 진짜 기가 막히게 감쪽같이 그걸 작업을 해주셔서 참 역시 배운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신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없으신 거죠? 네. 안 그래도 아까 그 질문하신 분이랑 비슷하게 안 그래도 아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이게 좀 레코드 판으로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 근데 이제 요즘에 아시겠지만 그 시장이 너무 위축이 돼서 그리고 이 영화가 이를테면 영화가 손익을 못 넘겼는데 그런 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한정판으로 막 이런 거 하면 좋겠다. 근데 이제 디지털 음원보다 사실 그런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들은 안 그래도 하고 있고 좀 진지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이 영화가 잘 돼야 그 OST도 있는 거지 뭐 그렇죠. 네. 근데 뭐 영화가 이미 잘 되고 있고 잘 된다는 전제 하에 최근에는 또 이제 이런 류의 앨범들을 바이닐로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확실히 많긴 많거든요. 아마 그런 바람을 말씀해 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객분들을 위해서도 따로 그 장기하 음악 감독님이 만든 스코어를 들으시면 그게 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곡된 음악들이 이제 너무 강해서 막 그런데 그 뒷부분에 그 바다 위에서 이제 다 그 장돌이 물에 빠진 다음에 그 해녀들이 올라올 때 서곡 같은 그 음악이나 막 이런 거는 저 들을 때 막 굉장히 짜릿짜릿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객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선물일 것 같고, 그리고 영화 음악을 처음 이제 하시게 된 데뷔작인 장기음악 감독님한테도 그런 뭔가가 좀 남겨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좀 바람은 있고, 안 그래도 진지하게 그걸 좀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관객 여러분도 가셔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요. 아까 제가 성급하게 요청드린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다니는데 이제 대학원 갔다 온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새로 더 발전하고자 대학원을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원. 그러니까 산 증인이 여기. 네. 근데 죽을 것 같았다라는 얘기였군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었다라는 의미로 가시는 거죠. 그것도 완전 포함돼 있죠. 네. 근데 확실히 그 음악에 대해서 저는 그 창작이라는 거는 최대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볼 때 더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작업을 하는 것만 늘 해왔는데, 어떤 영상이 있다는 걸 전제로 작업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음악이라는 걸 바라보는 시야가 좀 넓어졌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요. 그런 기회를 주신 이제 류승환 감독님께 너무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이제 영화에 어울린다고 느껴지는 만족스러운 음악이 나와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셨다면 이제 주변 지인분들께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그러니까 이 밀수를 촬영하던 시기에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개봉했었는데, 그때가 코로나 방역 4단계여가지고 극장에 좌석간 뛰어앉기, 그리고 7시 이후는 그 티켓 판매를 안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무대 인사를 다니고 할 때, 와, 과연 극장용 영화라는 것이, 그래서 그 극장에서 관람하는 관객들과 함께 보는 영화라는 것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그 진짜 암울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봉하면서 이렇게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이 극장을 많이 찾아주시고, 이렇게 막 함께 이 영화에 대해서 반응해 주시고, 뭐 좋은 말씀이건 나쁜 말씀이건 뭐 이 영화에 대한 감상평들이 막 올라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극장용 영화를 만드는 것이 이것 때문이구나. 그 오늘도 사실 아까 배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GV 중에 제일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나름 인기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진짜 되게 감개무량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첫 작업에 오늘 자리에 그 주제인이만큼 그 첫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헌신적으로 작업해 주시고, 그리고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 주신 장기음악 감독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배순탁 작가님께도 너무너무, 저 배 작가님하고 이런 자리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잘 영화를 잘 이끌으셔가지고 잘을 이끌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평양냉면도 얻어먹으니까 잘해야죠. 제가 예전에 평양냉면을 잘 모를 때 산 적이 있었거든요. 잘 모를 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약간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관객분들에게만 드린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장기음악 감독님의 차기 영화 음악은 정해졌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저기 발을 못 빼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황정민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그리고 정혜인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되게 성실한 배우들입니다.
그들이 나오는 베테랑이란 영화인데 그 속편의 음악 감독이 이제 빼박이네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이렇게. SNS에 많이 퍼뜨려주세요. 예, 이렇게 두 분의 어떤 예술적인 어떤 신뢰가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예고와 함께 예술적인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성금이 나갔을 거예요. 예술 및 자본적인 성금은 안 나와. 신뢰가 안 나간다. 앞으로도 예술 및 자본적인 신뢰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오늘 즐거운 관객과의 대화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공부를